자,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지난 6일 일요일 저녁에 친한계 의원들이랑 만찬회동을 했는데 오늘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원외 빼고 한 20명 정도? 20명, 21명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지금 8포만 넘어가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데 2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만찬에 대한 의미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밥값 못하는 친한계 의원들 이제 밥값 좀 해라. 아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표결에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친한계가 위축됐다라는 거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발언 횟수도 줄어들고 뭐고 주요 당직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네 등등등 했지만은 숫자를 다시 확인한 거 그 처음에 19명 뭐 이 정도로 분류됐던 사람이 그대로 거의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부결 이후에 바로 직후에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게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넌지시 뭐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가장 의아했던 게 주진우 의원이 여기에 와가지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랑 되게 친하신 분. 4명이 이제 참석자 명단에 없었는데 참여했다가 그게 이제 뭐 김재섭 뭐 그리고 김건 의원인가 뭐 이분하고 하여간 뭐 4명이 이렇게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왔다라고 해요. 김재섭은 약간 일찍 갔다고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제가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나온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 참석한 거를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근데 이미 다 알려졌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명단이 비밀 유지되기를 되게 원했는데 장소도 막 바꿨다면서요 중간에. 그러니까요. 강남으로 했다가 이제 옮겼는데 그게 사전에. 근데 이거를 유출 안 되게 생각을 상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인지 어떻게 이게 안 걸릴 수가 있어. 무슨 뭐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그러게요. 꼴랑 20명인데 근데 주진우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느냐라는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친윤으로서 솔직히 윤석열하고 가깝지 한동훈하고 가깝지는 않을 거예요. 주진우 의원은. 그런데 이제는 친한의 목소리, 한동훈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봐야 되겠다라는 약간의 시그널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그래서 이거 되게 의미가 있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고무됐을 거야 아마. 친한계에서는. 주진우가 왔어? 그러면서 야 그러면 야 그 한 명씩 더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50명 만들자. 50명, 25명 뭐 한 명이서 해서 교회 전도도 아니고. 야, 얼마나 절박하면. 우리 당대표가 잘생겼어. 연설도 잘해. 뭐 이러면서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런 정도로 약간 고무됐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주진우 의원의 자리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됐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네, 주진우 의원이 뭐 온 거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부 사정을 조금 아니까 저는 안 놀랐어요. 그래요? 기존부터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군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충 무슨 분위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 여러 공천 과정에 있어서 또는 총선 과정 그 이후 이렇게 보면 주진우 의원이 완벽하게 과거에 용산에서 비서관 할 때처럼 그렇게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산 출신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뭐 조지현 의원, 뭐 강명구 의원, 뭐 강승규 의원 이런 분도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확실히 색깔이 다르죠. 그런 행보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별로 저는 하여튼간 놀라지 않았고 명단 이거 당연히 나오죠. 지금 전 들고 있잖아요. 명단. 들고 있잖아요. 명단 여기 보입니다 지금. 딱 20명에 한 분은 이제 원외 김종욱 위원장 최고위원 오셨다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김재섭 의원은 20분 있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괄호 열고 있는데 카운트를 할 거냐. 그건 이제. 그래도 참석한 걸로 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망외 소득이지. 이게 소득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친한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20명이니까 우리 8명 그 마지노선에서 훨씬 넘는 숫자를 갖고 있을까 뭐 용산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원래 가결시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참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건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라도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에서는 뭐 친한이고 친윤이고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뚝 하나가 무너지는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국회 안에서 표결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처리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 네. 예. 근데 그럼 왜 만나신 거예요? 만남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제잖아요. 어제 일요일 날. 자 네. 보세요. 금요일 날 이 재표결이 있었어요. 네. 표도 심상치 않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내일 국감이 시작이 돼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국감이 정말 엄청난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럼 뭐라도 당대표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즉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냥 잘하겠다. 우리 단일 대우다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공허하죠. 그냥 숫자 단속하자는 얘기고 국감장에서 굉장히 세게 막 방어하자 이거밖에 없는 거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당의 방향이 뭐냐. 너네들 진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하냐.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가 무조건 그런 류의 메시지를 발산할 타이밍이었어요. 네. 어제 이런 모임이 없고 그냥 일요일 끝나고 오늘 뭐 최고위원회 넘어갔으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치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이걸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시점이 약간 오묘한 게 물론 국감 전날이기도 하지만 그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가시는데 환송을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이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산에 갔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또 일정을 하루 늘렸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안 간 건데 이거 의미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까지 보실 건 아니라고 봐요. 부산 선거가 네. 물론 구청장 선거고 재보궐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안 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게다가 민주당이 조국 신당 후보랑 단일화를 했어요. 네. 단일화를 한 상태로 여론조사 돌린 거 보면 저희한테 그렇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박빙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당대표 입장에서 그 현장을 지켜야지.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거 놓고 나 환송 오는 거 어차피 악수 뭐 1분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슉 지나가는 건데 네. 그거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대통령도. 네. 뭔가 해석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네. 그냥 밤에 차 타고 와서 환송하고 아침에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왜?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하루짜리를 1박 2일로 해가지고 그 이틀째 되는 날이 걸리니까 나는 당회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 만찬에서도 나왔는 게 당은 당회의를 하고 용산은 용산회의를 하자라고 이런 얘기가 이제 주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당회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저는 안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저는 끝났다. 끝났다. 최근에 그 한국경제신문 그 참석 안 한 거 네, 그것도 네, 다시 네. 완벽하게 이제 그 시나리오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 한국경제신문 그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있는데 원래는 퍽퍽하고 맛없는 닭가슴살에 질리셨다면 피트니스 선수들이 추천하는 지속 가능한 맛있는 다이어트 단백질 식단 머슬 제로를 만나보세요. 또 이상정 대한민국 명장이 명장의 특급 레시피와 한돈 갈비살로 만든 명장 떡갈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술안주, 반찬, 캠핑 요리로도 아주 좋습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나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탑셰프 마켓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로서 당회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저는 안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저는 끝났다. 끝났다. 최근에 그 한국경제신문 그 참석 안 한 거 네, 그것도 네, 다시 네. 완벽하게 이제 그 시나리오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 한국경제신문 그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윤석열 대통령 그 옆자리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통 있었는데 그렇죠.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야, 이 자리에서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윤희석 대변인 자리로 옆에 테이블로 옮겨. 그래가지고 같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 대통령실에서 바꾸라고 네.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한 대표 귀에 들어가서 보고가 되니까 야 그럼 나도 안 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관계는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죄송한데 둘 다 유치뽕인데 누가 더 유치한지는 누가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시청자분들이 대통령이 그게 할 짓인가요? 솔직히 그게 그날 당일에 오전에 그거 바꾸라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진짜. 진짜 사실이라고 싫었나. 하면.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실제 바뀐 거는 다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누가 지시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했겠지. 그러면 아이, 뭐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했든 제가 양념을 너무 치셨어. 아, 그래요? 그 사실관계가 사실관계는- 틀려요. 아, 그래요? 어떻게 비슷한데 네. 너무. 자,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있다고 치자고요. 원래 1번 테이블이 대통령이고 2번 테이블에 여야 대표를
이거를 놓으려고 했어요. 네. 이 테이블을 3번으로 옮기라고 한 거예요. 여야 같은 대표 다. 테이블이 아니었다고 애초에 시작이. 알겠어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도 옮기라고 한 건 사실이네요. 조금 그건 더 뭐 멀리. 거의 변경이 됐대요. 변경이 된 건 사실. 행사 아, 그 초안이. 네. 아주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같은 자리라고 했잖아. 같은 자리는 아니었다. 뭐, 테이블이 원래 달랐다. 아, 이분 세네. 아니 근데 테이블이 원래 달랐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만도 한데 굳이 그걸 또 한 칸 또 옮기는 것도. 이렇게 이거 하다가 딱 얼굴에 걸리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얼굴조차 걸리고 싶지 않다. 요새 이거 잘 안 하세요. 이거. 그래요? 앞에만 보시더라고요. 고치셨구나 그 버릇을. 약간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고의로 안 갔다고 봅니다. 이건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의 일을 하겠다, 당대표로서. 그래서 네. 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여기를 빼먹을 정도로 이게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뭐 한동훈 대표가 여기 하루 안 있는다고 이길 선거를 지고 질 선거를 이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내려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본인 할 일도 없잖아요. 부산에 사세요. 원내니까. 조국 대표처럼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뭐 핑계가 될수 없었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보기 싫은 거야, 둘 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면 진짜로 그렇긴 한데 뭐 앞으로 또 만날 기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대남 녹취록 파장도 지금 일파만파예요.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너무 이제 선 넘은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묵과할 수는 없다. 묵인하면 공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무 감사위를 열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사실 당내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는 거 오히려 해당 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이를 부풀리는 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봐요. 네. 본인이 역으로 그렇게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의 어떤 조사를 하라 이런 지시 내리는 게 해당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딱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뭐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를 전당대회 그 즈음에서 뭐 총선백서 얘기하면서 공격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언론에 보도되고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하나 더 나가서 김대남이라는 당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분이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의 소리에 있는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실행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녹음이 돼서 전 국민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 당원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이걸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제도권 언론한테 뭐 기자회견 형식으로 얘기했다든지 네. 뭐 이러면 몰라요.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까지만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 네가 기사를 써. 네. 그럼 뭐 누가 좋아할 거야. 여기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당에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라고요? 공당이 아니죠, 그러면.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정치 행태는 구태정치다. 구태정치가 뭐냐? 결론은 어떤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막 굽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 때는 맞다고 그러고. 이게 구태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이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말이 다른 게 이게 대회비였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이 됐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은 주장이 나왔다 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대회비단은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를 막 호도를 또 하더라고요. 뭐 위원장이 뭐 자기 개인 SNS에 올리면서 네. 이게 대회비인데 나가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네. 내용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건 대회가 아니라는 게 맞죠. 네. 서울의 소리에다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주를 핵심이에요. 했다는 게 그게 뭐예요? 핵심이에요. 그게. 예.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그럼 김대남 혼자 그렇게 했느냐? 저는 뭐 뒤에 배우가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 이런 행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당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네.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맞다 저는. 네. 배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배우까지야. 뭐 공유하는 정서는 있었겠죠. 근데 누가 김대남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서울의 소리랑 친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기사가 좀 나오게 좀 해봐. 네. 뭐 이렇게는 안 봅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치밀해 보인 사람은 이렇게 녹음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의를 해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진짜 오늘 간만에 우리 공달 선생하고 굉장히 네. 의견이 의견 일치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어떻게 서울의 소리하고 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소리랑 가장 친했던 게 우리 김건희 여사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1억 원에 너를 스카우트하네 하면서 온갖 얘기. 주제에만 집중하세요. 주제. 김건희 여사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해당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생각도 시험 들고. 범위 안에서만 답을 하세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만 집중해도 맞고 이거를 좀 확장해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대 해달라. 그런 거 가지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이런 모양새였잖아요. 근데 네네. 대통령이 매정하게 계속 안 해준 것도 있고, 이거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좀 판을 좀 깔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사실 그러니까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봤는데, 이거는 본인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이게 윤리위를 가동하고 당무감사를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을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만에 본인 힘 자랑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안 한다? 정무적으로도 바보 같은 일이다.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그거를 용서를 해주든 아니든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최대한 밝힐 수 있는 건 다 밝혀야 된다. 이 생각이 정무적으로도 들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뭐 용산하고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밝혀야죠. 이게 만약에 근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좋았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거 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었을 네, 거예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김대남만 이렇게 징계를 가볍게 때리든지 뭐 이렇게 막 난리법석을 치진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팔 수 있는 건 다 파고 네. 약간 칼자루를 하나 쥐고 일종의 협상용 카드로 좀 들고 있으려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그 공달님께서는 배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배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툭 나올지 어떻게 알아? 네. 알겠습니다.